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팀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2023학년 기출문제를 해서 자, 명불허전, 지구과학 만점. 자, 지구과학을 이제 우리가 올 패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는 이제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강의는 이미 업로드 됐고요. 이제 2023학년도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자, 이제 가장 합리적인 문제가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을 기준으로 내신 또는 면접, 우리가 지역균형, 특히 서울대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 면접을 보는 그런 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올패스 명불허전 강의를 두 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에 여기 8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치동 서당동. 자, 그래서 지구과 1, 2등급 2023학년도 준비를 하죠. 자, 터잡기부터 해서 실전 지금 쭉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죠. 이제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긴 많지만 실제로 그 점수가 사실은 그 뒤에 우주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내로 풀기도 어렵고 또 요즘은 계산 문제가 추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편차를 이용해서 뭐 팽창 속도 구하는 거나 허블 상수를 계산하거나 또는 별의 물리량을 비교하는데 단순 비교가 아니고 뭐 루트 4승 그죠? 뭐의 4분의 1승, 뭐 이런 걸 계산하는 좀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술적인 또는 계산 능력이 필요한 그것도 있고 또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반정원 이렇게 있고요. 기출문제들 보고 2023학년도 시작해보죠. 자, 몇 문제,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림 가는 1850년에서 2019년 최근이죠. 동안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 즉 관측값 빼기 기준값입니다. 이제 편차가 플러스면은 기준값이 큰 거고 편차가 마이너스면 기준값이 적다는 뜻인데요. 자, A 기간 동안의 CO2 농도에 나타나는 것이다. 기준값은 1850에서 1900년대의 평균 기하죠. 기준값은 이제 1900년대까지 기준값으로 했습니다. 자, 요즘 뭐 기후 급변 현상, 뭐 두바이에는 1년치 비가 하루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강풍과 모래폭풍이 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많이 나고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지구 위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항상 1번 문제는 지구에 대한 온난화 또는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표 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1985년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자,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지구 아시아가 더 위로 올라갔죠. 편차가 그죠? 편차가 상당히 편차가 1.0 이상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큰 비극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벌써 편차가 1.0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온 편차 1.5도,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CO2 농도 ppm입니다. pp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0 ppm 그러면 0.03%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375 ppm, 400 ppm이 훨씬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전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계절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과 여름 때문에 계절 변화 때문에 편차가 있지만 그 편차의 트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고 하와이, 남극, 전지구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은 가기간 동안의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훨씬 크죠. 그죠? 벌써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표 분석입니다. 이제 도표 분석 능력. 이거 니은 나에서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죠. 이 그래프 점선과 실선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선이 훨씬 큽니다. 그다음에 디귿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 농도 높아지는 경향 트렌드는 비슷하다고 보겠죠. CO2가 온실기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온실기체 CO2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에다가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측정하는 바로메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 되겠죠.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가죠. 자, 이 풀럼 구조론 같은 것은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내용으로 나와 있고, 왜냐하면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판구조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멘틀의 대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럼, 즉 불기둥 구조론이라 나와 있죠. 자, 빨리 읽을게요. 그림은 풀럼 구조론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풀럼과 뜨거운 풀럼이 하나이고 기억은 화산섬이다. 자, 차가운 풀럼은 내려가고 뜨거운 플럼은 올라가죠. 그렇죠? 차가운 플럼은 밀도가 크고 뜨거운 플럼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선 전지구적으로 올라오는 플럼이 있고 내려가는 플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 정도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 자, A를 찾아볼게요. A가 어디죠? 아시아 대륙 밑에 내려간다 그랬죠? 해양판에 의해 형성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운 플럼이니까 A는 판이 섭입하는 경계, 그러니까 해양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 머물다가 이제 몇 미터, 뭐 600 몇 킬로인데요. 거기까지 웰 필요 없지만 일정량이 되면 이제 외계 경계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형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니은 B, 자 B를 보세요. B는 태평양의 여러 화산, 특히 이제 태평양 주변의 화산 굉장히 많죠. 불의 고리도 있지만 하와이 열점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플럼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화산이 만들어진다. 과거에 엠퍼러 열도라든지 하와이 열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볼까요? 디귿, 그러니까 기역을 형성한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열점은 판이 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핫스팟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화산이 생기면서 이동하는 거다. 그걸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은하. 이 은하는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분류에서 허블의 분류에 못하는 분야 있죠. 특이 은하 같은 거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 가와나는 어느 은하를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로, 이제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뭐 그냥 타원 은하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로 관측한 영상을 잡고 기억은 Z다. 자, Z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구학에서 설명이 어렵지만 이제 블랙홀의 어떤 큰 별들이 빨려 들어갈 때 그것이 기본 입자로 바뀌면서 감마선 같은 게 축 튀어나오는 것을 Z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Z가 있어요. 자, 그럼 Z가 있다는 것은 뭐 뭔지 금방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허블의 분류에서는 타원 은하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기억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 자, 타원 은하는 나선팔이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니은 대부분의 별의 분광량은 A0인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자, 타원 은하는 대부분이 오래된 그죠? 붉은색 별이기 때문에 A0보다는 표면 온도가 낮죠. 그래서 OBA 그죠? OBA 그 OBifying 걸 뭐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A보다는 온도가 낮다. 됐습니다. 자, 디귿 기억은 암흑물질이 분류됩니다. 암흑물질이 아니고요. 암흑물질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관측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그냥 꺼머타가 아니고 그냥 모른다 해서 암흑물질이지 이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암흑물질은 전자기파 영역에서 관출할 수 없고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고에너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밖에 없습니다. 자, 뭐 퇴적작용은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해볼까요? 또 이제 생명체 가능지대, 우리 제2의 슈퍼지구는 어디겠느냐? 가장 가까운 우리 별 중에서 슈퍼지구는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5번 표는 주계율성의 A와 B의 질량,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그림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거기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광도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1AU를 기준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다시피 이번엔 그림이 없이 그냥 태양 질량이 1로 비교했어요. 자, 주결성 A는 태양 질량이 5배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 다음에 주결성 B 0.5니까 태양보다 작고 차갑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이렇게 가능지대 폭. 자, 질량이 크면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것 생명 가능지 폭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광도도 큽니다. 따라서 광도는 질량이 큰 A가 질량이 작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광도는 A가 당연히 크다. 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그러는데 기억과 니은, 니은을 보세요. 일단 생명 가능 지대에 만약에 이제 생명 가능이 뭐예요? 물이 있는 거죠.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그거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중심별이 광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뒤로 가야겠죠. 너무 앞에서 타 죽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니은보다 커야겠죠. 멀어야겠죠. 마지막 디귿은 리을보다 크다. 자, 생명 가능의 폭은 중심별로 가다 볼수록 와이드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디귿이 크다.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그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드디어 태풍과 날씨. 태풍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7번 그림 가는 어느 날 18시의 지상 일기도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그랬어요. 나는 이 시기에 태풍에 의해 발생한 강수량 분포.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위험 반경이다. 그리고 태풍의 오른쪽 반경은 바람이 어떻게 불고 왼쪽 반경은 바람이 어떻게 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헤엄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료를 좀 자세히 봐야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구름이 두꺼울수록 강수량이 많다. 이 정도는 뭐 지구하고를 알고 아시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동쪽을 태풍의 눈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구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부산, 울산 쪽은 태풍의 오른쪽 반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태풍의 왼쪽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태풍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풍속은 가깝죠? 네, 풍속은 크다 그러면 되겠죠? 자, 태풍이 북사하고 있는 건데요. 자, 풍속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자, B 지점이 더 가깝고 A 지점이 좀 멀죠. 그쵸? 그래서 북사하고 있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왼쪽에 위치한 A는 위험 반경이 아니고, 그죠? 안전 반경이고, B가 위험 반경이니까 풍속은 B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속은 A 지점이 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니은 공기 연지군동, 태풍은 상당히 큰 연지군동이 있죠. 그러니까 C 지점이 D 지점보다 활발하다 그랬는데 어디 보세요? 자, 그림 나를 보세요. C 지점이 D 지점보다 강수량이 많죠. 구름이 두꺼우니까. 그는 C 지점이 상승 길이가 더 활달하고 구름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맞다고 답하면 되겠고요. D는 C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이 바람이 분다. 자, 보세요. 북반구에 위치한 태풍 주변에 바람은 자, 북방은 시계 반대방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태풍의 중심부 왼쪽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남풍 계열은 아니죠. 네, 그거는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왼쪽, 오른쪽 반경을 구분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고, 답은 니은이 맞고 나머지는 틀리겠죠. 이것도 뭐 쉬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9번 문제로 가죠. 자, 그림가는 북대서양의 해역 A와 B의 위치를 나와 다는 A와 B의 같은 시기에 측정한 물리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온과 용전산소량. 자, 용전산소량 그 단위 잘 아시겠죠? 디스알보드 약수자인데요. 자, 용전산소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를 보니까 여기 지금 60도 이렇게 가가 나와 있고요. 용전산소량 돼 있고, 여기 용전산소량이 리터당 밀리리터고요. 여기는 용전산소 다 그림이 좀 다르겠죠, 그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나와 다른 A와 B 지역이 같은 측정에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북반구인데요. 이제 북반구 위도가 30도가 B고 A는 60도 가게 돼. A가 약간 서늘한 지방이고 B는 따뜻한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뜻한 지방은 용전산소량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적겠죠. 그걸 이제 키워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자, 대양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대부분 어때요?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용전산소량은 처음에 감소하다가 왜 감소해요? 용전산소량 아무래도 온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광합성 양 뭐 어쩌고 비가는데 하여튼 깊어질수록 용전산소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 니은 볼 때 기억은 수온 그죠? 니은은 용전산소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A에 해당한다. 자, 보세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고위도, 그렇죠? 표층 해수의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낮습니다. 또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표층 해수의 용전산소량은 A 해역이 당연히 많죠. 추우니까요. 그래서 나는 A에 해당한다.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표층에서 용전산소량은 A가 비교가 작다. 이건 안 돼가 되겠죠? A 해역이 많다 그랬죠. 추우니까요. 그리고 수온 약층은 A가 B. 자, 수온 약층. 자, 우리 맨 위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되는데요. 수온 약층은 어떻게 해요? 자, 수온 약층은 혼합층 아래에서 깊이에 따라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층과 심해층 차이가 클수록 뚜렷하다. 그렇죠. 뚜렷하니까 수온 약층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답이 해당 사항이 없겠죠. 됐죠? 이거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우주의 나이가 각각 10만 년과 100만 년일 때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경과한 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졌을 때, 3000 켈빈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높은 온도지만 그 당시 우주에서 낮아진 온도죠. 그래서 그때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전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적어지니까 빛이 드디어 관통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 이거 알아야 되죠? 얼마? 38만 년. 근데 그림가와 나를 비교해 보시면 그림가는 알다시피 전자가 빛을 막고 있죠. 불투명하고 있으니까 38만 년이 아직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봐요. 원자가 만들어졌죠. 전자가 있다는 거 개념으로. 그러니까 빛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8만 년 막 경과된 해. 그래서 가시기가 이제 38만 기준으로 10만 년 맞고요. 이거는 100만 년.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10만 년과 100만 년 구분 못 하시는 분 없겠죠.
자, 그래서 가시기는 우주의 나이 10만 년이다. 맞아요. 38만 년보다 어립니다. 그렇죠? 예, 되고 그 다음에 나번 나시기의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나시기는 100만 년인데요. 지금은 우주 온도가 2.7 켈빈 정도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높았죠. 지금은 138억 년이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2.7 켈빈보다 높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 원자핵에 대한 헬륨 원자핵의 함량 비는 가시기가 나시기. 자, 질량 비는 3대 1로 3분이 지났을 때 이미 자,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때부터 3대 1, 지금도 3대 1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심층수사 문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눈 어느 해역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수온, 염분, 그러니까 TS도를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기억 내용은 이 해수의 서로 다른 수계다, 물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세 개의 찬 해수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근데 심층수사에 볼 때 수온과 염분에 여기 A, B, C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A, B, C를 보면은 A가 온도는 11도, 그 다음에 염분은 35.75 PSU. PSU 맞아요. B가 14도 36, C가 13도 38입니다. 오케이, 그거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 B는 니은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볼까요? 기억은 수온과 염분이 14도 36이니까 기억에 해당하죠. 이거 틀리면 정말 이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죠. 그래프 딱 보고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 수온에 의한 밀도 차는 A와 B의 염분에 의한 밀도 차보다 크다. 자, 우리가 말하는 수온, 밀도와 수온 차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온도 차도 아까 몇 도예요? 약 3도죠. 그죠? A가 11도, B가 14도니까 3도. 그러면 3도인데 염분 차이는 0.25 PSU밖에 안 돼요. 따라서 밀도 차이는 A와 B의 염분 차보다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온도 차와 밀도 차. 그러니까 수온의 밀도 차. 밀도와 수온은 반비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밀도 곡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한 B, 여기가 A, 뭐 이 정도가 C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틱은 C 수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 C 수계는 B 수계의 아래쪽. 자, 밀도는 C가 B보다 크죠. 아래 내려서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밀도가 크니까 당연히 C는 B 아래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려고 니은 이것은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의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 원시별에서 주기율성 단계 전까지 진화하는 동안. 자, 주기율성 단계 전까지 가려면 자,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수축하고 뜨거워지고 하지만 아직 1000만도가 안 되면 주기율성이 아니죠. 1000만도가 돼야 수소핵 융합을 하면 그때부터는 광도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기율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과 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원시별이 진화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다 그랬어요. 자, 반지름을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3점짜리 문제인데. 그러니까 별은 어떻게 진화해요? 자, 점점점 짜부러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율성이 되니까 처음에 반지름이 컸다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C, B, A 순으로 되면서 이제 태양처럼 주기율성이 된다.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3점짜리 문제 치고는 좀 쉽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평균 밀도는 C가 B보다 그렇죠. 점점 이제 원시별에서 주기율성을 하면은 점점 축소되죠. 그러니까 밀도는 증가하니까 C가 작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자, 원시별이 중력 수축하는 에너지인데요. 에너지의 내부 온도와 표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갈수록 A가 높아지겠죠. 그죠? A가 더 크죠. B보다 A가 늦게 진화하니까 CBA로 진화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심부 온도는 당연히 B가 C보다 훨씬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심부도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근데 아직 주기율성 단계까지 온 건 아니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을 제외하시면 되겠죠. 자, 우주 문제 하나만 더 해보죠. 자, 별의 물리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수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표는 태양과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중 주기율성은 2개이고 나와 다의 겉보기 밝기는 같다. 겉보기 밝기가 절대 밝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거리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지금은 같이 밝기가 같다.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여기 태양 파장이 0.5. 자,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죠. 그리고 절대 등급이 태양은 0.48이라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는
파장이 모르겠는데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 태양보다 자, 4.8에서 0.2 빼면 얼마다? 5등급 밝아요. 5등급 밝으면 몇 배 밝은 거예요? 5등급. 자, 2.5에 5승이니까 100이죠. 그걸 꼭 외우는 거예요. 100배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은 태양이 2.5배. 나는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등급 되게 이거 어둡네요. 자, 태양보다. 이 자리에 대한 설명 중 어려운 것을 올려다 계산 문제 봐요. 자, 우선 일단 가와 가는 지금 나와 있고 다와 비교해 보시면 다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겠죠, 그죠? 낮고 파장도 이렇게 되니까 표면 온도가 낮고 절대 등급이 큰 별. 다시 한번 다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죠, 그렇죠? 파장이 짧으니까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절대 등급이 큰 별이니까 그거 뭐야? 자, 표면 온도가 높고 절대 등급이 큰 별은 주기율성이 이미 아니죠, 그렇죠? 네. 따라서 가나다적 주기율성은 자 가와 나만 하면 되겠죠. 다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기억은 이제 산수 문제 0.125다.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절대 등급 태양보다 5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광도는 태양의 100배. 그렇죠. 100배인데, 자, 반지름은 태양이 2.5배죠. 자, 스테판 볼츠아 법칙 계산하면 되죠. 스테판 볼츠아 법칙 어떻게 배워? 표면 온도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2.5배,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2배다. 자, 다시 한번 총 에너지 광도는 자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승에서 그걸 계산하는 연습인데, 자 t의 4승 계산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태양의 표면 온도가 2배입니다. 2배니까 스테판 법칙에 따르면 최대로 방출하는 것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태양의 2분의 1이 돼야 돼요. 태양의 2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돼? 0.25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산수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중심맥에서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과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이거 외워야죠. 그렇죠? PP 반응 다시 한번 보세요. 광도가 클수록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의 생성량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맥에서 자 나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태양보다 짧으니까 표면 온도는 어때요? 높아요. 높으니까 나가 태양보다 작겠죠.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계산. 자, 지구로부터 거리는 나가 다의 1000배이다. 자, 계산해야 돼요. 나는 반지름이 태양의 4배, 표면 온도가 태양의 5배, 광도는 태양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계산해야 돼요. 4의 제곱 16 곱하기 5의 4승. 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10,0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배니까 절대 등급 얼마 작아야 돼? 10,000배니까 자, 5등급이 작아지면 100배. 그러면 10,000배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100배니까 10배만큼 작아야 돼. 빼요. 10배면 얼마야? 마이너스 5.2죠. 근데 다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9.8이니까 광도가 태양의 얼마? 100분의 1배예요. 따라서 나가 다의 10,000배가 되겠습니다. 10의 6승배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겉보기 거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10의 6승에 반비례하니까 10의 6승을 제곱시켜 루트 C면 얼마예요? 10의 3승배 1000배 맞네요. 그죠? 요 정도 계산은 1분 내로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스테판 볼츠아 법칙 광도와의 관계. 그래서 2.5의 5승은 100이다. 요거를 꼭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5등급 차이 나면은 100배. 그 다음에 10등급 차이면 10,000배 이렇게 외워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문제 있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우주 팽창 계산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하는데, 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문제에서 조금씩 시간을 세이브해서 뒤에 문제, 세네 문제 계산 문제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어떻게든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우주가 약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특히 신경 써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3학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구과학 2번째 강의, 자, 수능 대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